지금 보면 여러 지표에서 동일하게 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이게 이런 추이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동안 이 정부 운영 자체가 진공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기대감 그리고 정상적으로 정부가 굴러가는구나. 일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있었던 시기라면 지금부터 이게 절대평가. 이재명 정부가 이전과 비교를 떠나서 얼마나 어떻게 하는가 이 평가 기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고 박재일 실장님은 요즘 국정 지지율, 수행 평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추이를? 하락 추세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야구 자꾸 이야기하시는 건데 시즌 초반이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 이재명 정권 수뇌부로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한 40~50% 이상 지지율도 대단한 거라고 봐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 글쎄요. 엄청난 그 국정 운영의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가 없는 한 제가 보기엔 60% 이상 넘기 힘들걸요. 아마. 왜냐하면 또 지금 일본이나 그 프랑스든 그리고 미국 우리하고 유사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 이래 보면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양극화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50%를 넘기 어려워요. 내각 책임제로 시도 때도 없이 정권이 바뀌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수상이 지금 몇 %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마크롱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론이 아마 하향 추세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떤 우리가 측정하는 적정치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자세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계략적인 민심의 이동은 그렇게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품이 빠지고 이제는 정말 이재명 그 정부에 대해서 좀 절대평가로 냉정하게 이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담담하게. 자, 오늘 앞서 언급드린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워낙 또 수치가 크잖아요. 격차가 큰 거는 2주간 12.2%포인트 빠졌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그 요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빠진 건가? 이렇게 또 직격을 합니다. 자, 포인트 하락의 주역 환영한다. 그 하락에는 조국, 윤미향, 8.15 사면이 크게 작용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광복절 사면만으로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각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 시점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참여하는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광복절 사면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중도층에게는 어느 정도 이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아마 광복절 사면의 시점의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좀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언젠가는 해줘야 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왜 시점이 광복절이었냐? 그리고 정권 초기였냐? 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복역 기간이 3분의 1이 딱 지난 시점, 이 사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지나자마자 바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줬지만 장기적으로 하락을 이끌고 갈 만한 이 요인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8.15 사면이 결정타였다. 어떻게 보세요, 박재일 실장님?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조국, 윤미향.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정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를 들면 노랑봉투법 그것 전 국민이 다 찬성합니까? 지금 기업들이나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죠. 한국에 못 있겠다. 윤미향 조국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억울하게 갔으니 사면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번 시간에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8개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남았는데 2년형을 받았는데 3분의 1형을 꺼내주고 뭐 살았습니다. 꺼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하는데 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편끼리 이제 꺼낸다고 누군가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적 사면이다. 예, 당연히죠.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또 뭐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한다 지금. 뭐 내란 잔당 소탕한다는 건데 전 국민이 다 찬성하는가 거기에?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제가 보기에도 정치 탄압의 요소, 길을 죽이겠다는 정권 초반에 강한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집권 세력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그리고 무슨 뭐 주식 투자를 뭐 그 민주당 의원이 하질 않나 또 누구를 뭐 뽑아 넣었더니 저 장관 후보들을 이상한 사람들 보수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보수 우파 쪽에 본다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 뭐 장관을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정권을 비판할 때는 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뭐 주식 양도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지금 10억으로 낮춘다는데 세금을 왕창 물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이재명 정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금을 무는 분들은 이 전 국민에서 많이 잡아봐야 20만 명 어쨌든 정도로 제 말은 예상됩니다. 어쨌든 근데 아니죠. 그걸 또 따진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막 한참 올라가는 입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인데 느닷없이 뭐 그거를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갑자기 또 후퇴하는 정책을 내리잖아요. 막 집권해 보니까 세금을 더 거둬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박재일 실장님도 물론 뭐 그 책임이 조국 뭐 윤미향 특정 정치인들 그 8.15 부분만- 사면에 있다. 이건 정치적인 수사인데 어쨌든 조국 그 전 대표도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에게 오는 비난도 뭐 감당하겠습니다만 이 지지율 하락이랄까요? 이거는 n분의 1의 몫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맞겠죠. 요인이 근데-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조국뿐만 아니고 조국이 무슨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웃기는 이야기지. 근데 조국만으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완전 왕창 떨어진다, 오른다 이러면은 조국 갖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근데 다만 조국의 요소가 n분의 1 있다는 건 동의하는데 네. 기왕 말씀이 났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혁신당 대표 아니죠 지금 뭐 전 의원 조국 씨, 전 조국 대표. 전 교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제 개인적인 관찰로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가혹한 그 내로남불 형식의 입시 부정 자녀들의 그 과도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샅샅이 수사를 받은 측면도 있는데 조국 교수는 그 이전에 서울대학 교수할 때부터 뭔가 우리 교수라는 입장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좀 폴리패스한 부분 그리고 지성인인데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런 뭐 우리 서민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국민적인 좀 내지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실망감을 표적이 줬다는 돼 건가요? 왔다 하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제 개인적 충고입니다. 천용규 대평론가. 네, 저도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후 출소하고 나서 이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이 광폭 행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민주당 인사들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지방선거의 가장 큰 전략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면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 지역의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로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지지율도 빠져서 그 여당 내부에서도 좀 긴장해야겠다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음 주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죠. 한일 정상회담부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까지 또 앞두고 있습니다.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박재일 실장님부터 네. 먼저 들을까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역대 정권을 보면 대외적인 정책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좀 여러 말씀드렸던 국내적인 뭐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가 국민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100% 찬동이 되는 그런 정책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외 정책은 대체로 좀 이렇게 의존적인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가서 손만 흔들어주고 오면 아 우리 대통령 잘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과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순방은 제가 보기에는 또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한일 관계 측면에서는 어저께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것을 어느 정도 계승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민주당이 그 뭐 죽창가를 뭐 부른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반일 그 강경 노선을 그 당시 야당으로서 주문했던 것과는 다르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외교 정책의 노선이 좀 변화가 있어 보인다. 자. 뭐 이런까지 합치면은 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다만 이제 평론가는 터닝 포인트 진짜 먼저를 보십니까? 뭐 저는 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일정 정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 터닝 시점은 아마 11월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이 여론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반등의 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